멘토라의 수학 공부. 노력의 결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공부는 못 해드립니다만은 같이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첫 이론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반비례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결론부터 빨리 얘기할게요. 자, y 콜 x분의 k를 우리는 반비례 관계라 부른다. 그래서 k는 양수일 때와 k가 음수일 때로 분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양수도 음수도 관계없이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y 콜 x분의 1 한번 써볼게. 그냥 표를 작성해서 아마 중학교 1학년 책 보면 이렇게 표를 작성한 게 기억이 날 거예요. 간단한 정수 단위만 끊어볼게요. x, y라는 표현을 쓰고 함수의 정의는 x 값에 대응된 y 값의 순서쌍을 모아놓으면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 x가 1이면 y는 뭐예요? 1. 1. x가 2면 2분의 1. 2분의 1, 3일 때 3분의 1. 3분의 1, 4일 때 4분의 1. 그렇지. 그래서 쭉 다 적으면 좀 짧게만 적을게요. 자, 이렇게 반비례 관계라는 것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정리정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기억이 조금 나죠? 네. 올해 수능에 유리함수 반비례 관계가 나왔거든. 반드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좀 있으면 쌤이 점대칭의 의미에서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 초등 수학할 때 배웠지? 점대칭. 대칭의 정의를 한번 함수로 표현해 볼까요?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예를 들면 1,1을 대칭시키면 점 대칭하면 요걸로 가요.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 1,1 보이죠? 1,1을 원점 대칭해낸다 그러거든. 점 대칭하면 뭐가 될까?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 됨을 나중에 선생님이 유도해 드릴게요. 지금은 함수 좀 큰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점 대칭이다. 하나만 더 해볼까? 여기 2,2분의 1 보이지? 이 점은 대충 찍으면 대충 이 정도 있단 말이야. 이걸 초록점을 대칭시키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좀 간격은 안 맞지만 이해해 주세요. 이 점이 2,2분의 1이죠. 원점 대칭하면 뭐가 될까?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초등 수학, 중1 수학이에요.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여기 딱 끊을게요. 그래서 반비례의 정의는 누가 물어보거든. x가 2배 증가하면 y는 2분의 1배, x가 3배 증가하면 y는 3분의 1배 증감한다는 얘기예요. 비율을 x가 4배 증가하면 이렇게 y는 4분의 1배 증가하는 두 수 사이의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는 말을 쓴단다. 이걸 함수로 표현하면 반비례 함수, 다른 말로 유리 함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아시겠죠? 이게 지금 k가 0보다 클 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조금 디테일하게 넘어가면 지금 k가 1일 때인데 k가 2일 때와 2분의 1일 때 역시 k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 6개 함수가 머릿속에 팽팽팽 돌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함수를 어설프게 한 겁니다. 더불어서 점대칭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만 딱 더 할게요. 하나만 더. 그래서 이게 함수로 주어진다면 올해 2023년 수능에 나왔거든. 분모를 x로 탄생한다면 반드시 x는 0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x 이퀄 0은 뭐예요? 어떤 축? Y축. 그렇지. y축 자리에 x 이퀄 0이라고 쓰는 거야. 네. x는 0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탄생을 이렇게 탄생한다면 분모 자리에 x를 대입할 수 없다. 그게 destiny, 정의입니다. 알았죠? 유리수 정의할 때 했지. 분자 분모로 단 A와 B는 서로서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수, 분모는 0이 될 수 없어. 그래서 만약에 x, y 곱 1과 주어진 거랑 y 콜 x분의 1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 함수는 완전 다른 거다. 선생님, x로 나누면 되는데요. 안 됩니다. x가 0일 때와 x가 0이 아닐 때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넘어가려면 조금 더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만 이거 한번 꼭 설명하고 싶어서 해봤습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3 페이지 164쪽 연습문제 166번입니다. 자, 우선 1차적으로 중2 수학 입체도형 파트에 입체도형을 그려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쌤 설명을 잘 보세요. 자, 미리 좀 기호를 매겨놨어요. 잘 보세요. 위판 보이죠? 위판 보이나? 가운데 판 보이죠? 이 녀석을 잘 보세요. 위판부터 결정할 겁니다. A, B, C, D, E. 오각형 잡았나? 네. 이 오각형을 맞게끔 A, B, C, D, E 잡았어요. 맞죠?
위판 기준에서 잡을 거야. 위판 돌렸지, 그지? 근데 닿는 선분 A랑 요면 A 거리 같지? 네.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야. BC랑 여기는 BC 거리 같지? 초록색 X 길이 같아지죠? 그 다음 선분 CD 보이나요? 네. 선분 CD와 닿는 면을 세 줄자로 표현한다면 아하 여기도 같아져요. 오케이 한 번 더. 선분 D 찾았나? D면과 닿는 게 여기는 X 플러스 Y라는 D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옆면을 뺑그르르 돌려서 한 면을 쭉 내린 거죠. 그럼 밑면을 맞게끔 돌린 거예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조금 카피했지만 너네 스스로는 꼭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게 연습이 되면 안 그리고 하셔요. 알았지? 그런데 오각 기둥의 부피가 얼마래? 210이요. 그렇지. 기둥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지? 네.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갑니다. 식이 조금 비슷하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각형 AB 오각형이죠. 이건 다른 말로 오각형이라고 부르지. 넓이 구하는 거 할 수 있어 없어요? 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가상의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부분 빼주셔도 괜찮고요. 맞죠? 여기도 빠르겠다, 그지? 그래서 윗면에 대한 넓이는 자, 큰 직사각형 요거 AB 요 점을 그냥 표현해서 F로 한다면 AB, FE 넓이에서 뭘 빼준다? 직각삼각형 빼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 직사각형 이 가로 길이는 X 플러스 5잖아요. X 플러스 5에다가 높이 이만큼 높이잖아. 요거 곱하고 요 밑변 길이는 X 플러스 1 곱한 후에 빼주기 2분의 1 곱 요 길이가 얼마예요? 2인 거 알겠나요? 네. 왜? 여기 있는 A'랑 E'랑 길이가 BF 거리와 같잖아. 그게 X 플러스 2였는데 X 빼고 나면 2잖아요. 그 다음 D에서 F까지 거리는 그렇지 4가 되는 거 알겠지? X 플러스 5에서 X 플러스 1을 빼면 4가 되잖아. 그래서 2 곱 4를 빼준 게 윗넓이죠. 여기다 뭘 곱해? 높이. 그렇지. X 플러스 3을 곱하면 되잖아. 이 녀석이 높이에 해당되잖아요. 이게 부피인 거예요. 이 부피가 얼마 된다? 216이 된다. 결국 X에 관한 3차밖에 안 돼요. 맞죠? 요거 좀 생략할 겁니다. 쑥쑥쑥 풀면 인수분해 조리제법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VX가 뭐가 나오냐면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10X제곱 플러스 27X 마이너스 198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혹시 틀렸을 수 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하는 건 조리제법. X전에 3을 집어넣으면 0 된대. V3이 0이라는 것은 뭘 인수를 가진다? 그것이 놓치면 안 된다. 인수분해 후다닥 해버리면 한번 산수는 내 제자들이 수술할 수 있죠. 자 이만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인수분해 되는지 판단하기 전에 방정식이라 놓고 판별식 한번 써볼까? B제곱 마이너스 4 A C 그렇지 0보다 작네? 허근이네. 근데 변의 길이는 음수가 될 수 없고 허근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족하는 X는 뭐가 된다? 3이 된다라고 문제를 풀면 어떨까 싶어요. 산수는 조금 걷어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반드시 혼자 연습해 보세요. 그래야 다음에 안 그리고 할 수 있단다. 알았지?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연습 문제 152쪽에 152번입니다. 자, 이차 함수는 두 글자로 고정이에요. 잘 보세요. y절편 a를 계산할 건데 y절편이라는 것은 오케이 x자리에 0을 떼야 돼. 한글로 쓰는 게 아니다. 생략점 조금 넣는다. 그래서 y가 뭐가 노노? 2가 나오잖아. 그래서 0,2 b와 c는 x절편이네. x절편이라는 건 y자리에 뭘 대입한다? 0을 대입하면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인수분해 가능하죠? 오케이 x-1 x-2니까 b점은 c점은 고정이죠. 쓰이든 안 쓰이든 2차 함수의 정의는 뭐다? 선대칭이니까 좀 표현해놓자. 요 x 직선 방식은 x는 1과 2의 합의 절반. 다른 말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2분의 3. 정의를 표현한다면 같은 거리만큼 수직이다. 요 그렇게 표시하면 된다. 됐어.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from A to B예요. P점을 출발한 맞죠? P점이 출발해서 A 출발해서 어디까지 간다고? C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P점의 좌표를 책에서는 좀 친절하게 다 주어져 있지. 그 A, B 할 때 A점의 정의를 나타낼 수 있어요. A점은 0 이상 2 이하가 되죠. 이걸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이걸 제한 변량이라고 부르는데 이 범위에서만 P점이 대굴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어떤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이 녀석을 아니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녀석은 A, B이긴 한데 어차피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B 자리에 이렇게 대입하면 어때요? B가 이거란 얘기예요. 맞네요? 그러면 준식이 한번 써볼까? 자,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이 초록색 준식이를 my star 별로 둔다면 별은 A 더하기 B 더하기 2인데 B 자리에 이거를 대입한다는 얘기예요. 2차 함수 위에 있다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그럼 결국 2차 함수밖에 안 되잖아. 아, 이건 못 풀어. 그래요. A 계수의 반의 제곱 없던 거네. 이거 저거 이거 결합 법칙 완전 제곱 교환 법칙 바로 쓴다. A-1의 제곱 플러스 3이네. 두 글자는 뭐죠? 고정이죠. 꼭지점좌표 몇 콤마면? 자, 어렵지는 않죠. 자, 선생님처럼 핸드 스피드를 올리세요. 자, 그런데 그 범위는 0 이상 2 이하라고 했잖아요. 0은 축방정식 A 이퀄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한 칸 간 거지. 맞죠? 그다음 1도 마찬가지네. 2도 마찬가지네. 요 2도 축방정식을 기준으로 해서 한 칸 간 거니까 같은 높이를 가지잖아요. 이 점 좌표는 자, A가 0일 때고 그래서 이건 0,0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를 지나죠. 자, 요 A점은 얼마예요? 2일 때잖아. 2도 축방정식 A 이퀄 1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거니까 이 높이도 2, 계산하지 않고도 바로 4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별 범위는 맞아요. 제일 작은 별이 어디예요? 자, 이 함수가 지금 별 이퀄 A에 관한 2차 함수잖아. A가 얼마일 때 제일 최소의 별을 가져요? 그렇죠. A가 1일 때 미니멈 별값은 3이 될 것이고 그럼 A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습니까? 0 또는 그렇지 2일 때 맥스인 별값 얼마? 4를 취한다는 겁니다. 멋지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물었으니까 답은 7이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아, 지금 계산은 틀렸네. 아닌데? 전에 플러스 잠깐만요. 다 잠깐만 뭐가 틀렸다, 그지? 찾아보자. 자, 너무 빨리 풀었는 것 같다. 아, 3이 있네. 이거 빠졌네. 아하. 그렇죠. 이게 2가 아니라 3이죠. 맞죠, 맞죠. 네. 아하. 여기 5다, 그죠? 5니까 여기는 3이 아니라 5가 되겠네. 고쳐보자. 그럼 0, 얼마예요? 0을 대입하면 6이 되겠네. 6이 될 것이고. 그래서 최소값은 맞고요. 최대값은 0 또는 2일 때 최대값 6이 될 거고요. 답은 9가 되겠죠. sorry. 검사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중학교 때는요. 좀 수학을 좀 한다는 친구들은 다 풀고 한 번 더 풀고 3번 푸는 친구도 봤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 번밖에 시간이 안 주어진다. 그래서 자기 풀이를 깔끔하게 적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직 연습이 부족한 애들이 많이 보여요. 이 부분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알았지? 근데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필력이라 부르는데 수학은 꼭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적으면 잘 적는 친구들, 풀이 잘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센 102번 문제입니다. 페이지 20쪽. 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쫄지 마세요. 자, 집중하셔야 되고 머리를 빨리 쓰는 연습을 하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해보세요. 이 준식이를 별로 둘 거예요. 그래, 이 별을 어떻게 하면 뭔가 써먹을 수 있을까 봤더니 우리 등식의 법칙이라는 거 배웠잖아. 양변을 제곱해도 그 등식 성립하지. 그거 심심한데 이 별을 좌변 우변을 제곱할 거예요. 제곱 바로 간다.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배 A, B, C, D 더하기 B제곱, C제곱. 그래? 그러면 이 녀석을 조건식 기억, 니은, 디귿을 이용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고민 한번 해볼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선 디귿이 보이지? 디귿 어떻게 하면 될까? 제곱해볼까? 이게 등식의 법칙이란다. 그럼 앞에 거 제곱 2배 앞에 거 뒤에 거 곱 A, B, C, D 그 다음 B제곱, D제곱 이퀄레이션 4분의 1 맞나요? 그래?
그걸 고민할 거야. 그래서 기억니은 어떻게 이용될까? 한꺼번에 이용할 거예요. 옳지. 기억에다가 니은을 한번 곱해볼게요. 좌변끼리 곱해. 두세 번 쓰지 마. 초집중하셔야 됩니다. 분배, 분배, 분배. 네 군데, 군데, 군데. 갑니다. 분배하면 a제곱, a제곱, c제곱 더하기 a제곱, d제곱 분배, 분배.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b제곱, d제곱 이퀄 2 곱하기 2. 4가 되네. 어? 이거 어떻게 이 전체 두 개를 어떻게 이용하면 뭔가를 이 여기 있는 a제곱, d제곱, b제곱, c제곱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적으라는 거예요. 요걸 마스터, 스타 1, 스타 2로 담는다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애갈 수 있을까? 그렇지. 스타 1 빼기 스타 2. 쌤처럼 똑같이 적어도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적는 선배들은 칭찬받아요. 진짜 학교에서. 모범 답안이라고 칭찬받아요. 100점 받아냅니다. 잘 보고 따라해라. 없어지면 스타 1에 스타 2 뺐기 때문에 부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d제곱 마이너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2a, b, c, d 4분의 1에서 4분의 16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를 곱하고 접니까? 네. 그러면 이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어요. 이 녀석이 4분의 15 완전 제곱이 돼야 안 돼요. 보이나 이거? 오케이. AD 마이너스 BC 전체의 제곱이 4분의 15. 근데 이거랑 이거는 같은 식이네. 그 말이 이게 별 제곱이라는 거예요. 제곱근이 나왔지? 중3 때 배웠던 거. 제곱에서 4분의 15가 되는 건 불마 2분의 루트 15인데 이거 보이나? 요 세모조건 보이지? 세모조건에서 별은 0보다 크잖아. 양의 제곱근을 표현하는 법이네. 그래서 별값은 2분의 루트 15. 개념원리 아니죠. 센 고등수학 상 페이지 41쪽 264번. 자, 나중에 풀이를 아주 이쁜 미분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이거 풀면 이거 알면 이거 풀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어. 선생님 실력이면 한 3초? 여러분도 그래 될 겁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하세요. 두 번째 풀이 고1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눠지는 수 피제수를 뭘로 나누는데? 옳지. 뭐 2차로 나눈대. 뭐 어떻게? 나누면 목이 생기겠지. Q1X. 더하기 나머지를 이렇게 잡으라고 했어요. 이 식은 항등식입니다. 그럼 말도 안 적어도 된다. 그래서 X자리에 뭘 대입하고 싶어? 3을 대입하세요. 3을 집어넣어. 3의 n제곱 곱하기 9 더하기 3a 플러스 b는 0이 되네? 그냥 0이네? 그런데 n은 어떤 수라고 했어요? 자연수. 3의 1제곱, 3의 2제곱은 0이 될 수 없거든. 바꾸세요. 3의 n제곱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이 0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나? b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9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녀석을 여기 있는 요 자리에 대입해 보세요. 자, 보세요. 잘 봐. 피제수. 이걸 전체를 그냥 쓰면 기억이 날게. 기억식에 초록색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9를 대입할 거야. 잘 보세요. xn제곱 곱하기 이제 그대로 쓰는데 b자리에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9. 결국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인수 정리 업그레이드 버전이거든. 잘 봐, 잘 봐, 잘 봐. 합차 공식. 가운데 두 개. 분배 법칙. 오케이, A 묶어낸다. 그럼 x 마이너스 3이 남네. x 마이너스 3은 어떤 법칙? 역시 분배 법칙. 해서 묶어내면 x 플러스 3 플러스 a가 남네. 자, 그러면 요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다음에 암산해. 내가 지금 서술형이니까 천천히 적어주는 겁니다. 지금 x n제곱 남아있고 이 파란색이 이거잖아. 그대로 멈춰라. 됐지? 이 녀석은 우변에 있는 거 보세요. x 마이너스 3분 더 있네. 묶어내시면 x 마이너스 3 곱 q1x 더하기 3의 n제곱. 이 식은 항등식이니까 어차피 이 녀석은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x 이번에는 다시 3을 대입하는 거예요. 3을 집어넣어 봐봐. 3의 n제곱 3 더하기 3 6 더하기 a는 0 되네. 0 더하기 3의 n제곱이니까
3의 n제곱 쓸 수 있나요? 양변에 3의 n제곱 나눠버려. 6 더하기 a는 0 아니에요? 1. a는 얼마? 마이너스 5. a가 어디 있어? 마이너스 5니까 b는 6. 그래서 준식이는 a 곱 b 마이너스 30이라고 쓰면 된다. 2차 방정식부터 해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건 답은 이거예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차 정도는 계수를 알 수 있다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란다. 2차 방정식에서 출발하지만 선생님은 2차 함수에서 출발할 겁니다. 2차란 말이 있기 때문에 L이 0이 아니겠지. 자, 방정식이라는 건 x절편을 구하는 과정이거든. 그럼 이 녀석의 두근두근을 알파, 베타로 쓸 거예요. 자, 다시 알파, 베타는 그리스 문자입니다. 자, 크게 적어줄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씁니다. 더 있는데 생략. 자,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내 제자들은 그냥 함수로 표현한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할게요. 가장 일반적인 그림을 그려도 괜찮겠지? 오,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원래 중근, 허근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중근이도 허근도 관계없이 허근도 근과 계수 관계를 쓸 수 있습니다. 중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알파가 어디 있어? 라고 물으거든. 아, 요점이 있어. 베타는 요점이 있어. 선생님 인수정리 기억나나요? 뭘 인수로 가진다? 그렇지. x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야. 그럼 두 개를 곱하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건데 최고차의 계수는 a잖아. 이 그림을 맹그로브스키 이놈의 스키를 만들어냈어. a 곱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퀄 0이랑 이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렇네. 다음에 그림 그리지 않고도 나타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그러면 이 식과 같아.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랑 뭐가 같아?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같아. 양변에 a를 나누고 전개해버릴 겁니다. 좌변은 개념원리 기본서랑 좀 다릅니다. 필기 반드시 해두세요. 알았지? 몇 페이지인지 알지? 앞에 있습니다. 전개하세요. 나는 이 풀이 훨씬 더 좋아합니다. 물론 다음에 이 풀이가 익숙해지고 나면 교과에 있는 근의 공식으로도 한번 해드릴게요. 알았지? 근데 선생님은 이 풀이를 초강추합니다. 됐나? 그러면 계수는 계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 베타는 얼마다? a분의 c.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줄게. 이 정도야. 충분히 내 제자들 인수분해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인수분해 하지 않고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계산하면 3. 두 분의 곱은 a분의 c 그래서 2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근과 계수관 유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홈워크 요것도 물어보면 선생님 다음 시간에 나는 까먹을 거다. 너가 요구해줘야 선생님이 이 다음 버전 두 분의 차는 기억이 맞다면 a분의 루트 d인가? 뭐 이렇게 되죠. 그죠? 이 녀석은 스스로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야 돼. 내 걸 얻어간다. 책이 있지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165쪽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도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방정식이지만 내 제자들은 함수로 출발합니다. 3차 함수 올해 수능에만 해도 벌써 최소 6문제 이상이 나왔어요. 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 구구담처럼 쌤처럼 해보세요. 3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우선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한다면 3차 함수를 그리세요. 조금 낯설지만 하다 보면 정말 구구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낯설 거예요. 이 그림까지 반드시 표현하세요. 그래? 3차 함수를 보라색으로 표현할까? 이런 형태를 갖는단 말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모양 한번 그릴게요. 그래서 근이라는 건 x절편을 나타내거든. 다시 한번 이 그림에서 뭘 인수로 가진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를 가진단 말이에요. 여기 인수정리다, 그지?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거다. 그러면 세 개를 곱해버리면 3차 방정식이 나오겠네. 최고차의 계수는 a니까 붙여주고 이퀄 0이 같단 말이에요. 이거랑 같아. 그러면 자, 우리 전개식도 앞에 공부를 인수
곱셈 공식 변형할 때, 전개할 때 공부해 오셨죠? 유도 필요하면 항상 얘기하세요. 이 상태에서 a를 나누고 정리할 거예요. 좌변은 x제곱 그대로 a를 나눴으니까 핸드 스피드를 올리세요. 나중에 암산될 때까지. 요거 전개식 유도해 줄까? 하나 되겠죠? 전개합니다. x 3제곱 더하기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이 녀석을 전문용어로 세근의 합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더하기 두 근 길이의 곱배합. 한글로 적어줄까? 이 녀석을 x의 개수는 두 근 길이의 곱배합. 안 적어도 되겠죠? 두 근 길이의 곱배합. 상수항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네. 따라오죠? 이거 항등식이니까 무슨 법? 개수 비교법을 한번 써볼까? x 제곱 개수는 제곱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세근의 합은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a분의 b. a는 x 세제곱 개수, b는 x 제곱 개수입니다. x 제곱 개수 많이 비슷하지 않나? 1차 함수랑 2차 함수 비슷하네? 그러면 두 근길이 곱의 합은 뭐다? 2분의 C. 그죠? a분의 c. x 세제곱 개수분의 x의 개수.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x 세제곱 개수분의 상수라고 유도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제일 최애하는 풀이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다면 혹시 유도하고 싶으면 쌤 4차도 유도해 주세요라고 선생님한테 자꾸 졸라라. 알았지? 졸으면 내가 해드릴게요. 안 하면 안 해줄 겁니다. 원리는 똑같거든. 한번 해보세요. 그게 공부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168쪽 방정식과 부등식 필수의 이제 9번에 1, 2, 3번 문제입니다. 나중에 지금 푸는 이 기본을 넘어서면 내가 선배처럼 이거 유도해 드릴게요. 이게 3차 방식의 근해 공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작년 용원고등학교 1학년 서술용으로 수행평가로 나왔어요. 이 수업을 내가 한 달 동안 해드렸거든요. 그 친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유도해 드릴게요. 어차피 대학 가면 해야 되는 얘기다. 지금은 뭔 소리야 몰라대. 좀 전에 근해 공식으로 쓴다면 이거 근을 유도할 수 있어요. 지금 못 하잖아. 인수정리 쓰기 힘들지 그지? x 자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5를 대입해도 잘 안 되거든. 근을 직접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퀘스천 마크. 근대 개수와의 관계가 뭐지? 세근의 합, 두 근 길이의 곱의 합. 세근의 곱은 개수만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후다닥 적어 놓을게요. 한 번 더 적어 드릴까요? 3차 방정식을 적는다면 세근의 합은 자, 눈에 익혀라. 우선 눈에 익혀라. 마이너스 a분의 b. 눈에 익혀라. 두 근 길이의 곱의 합은 a분의 c.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규칙이 있죠. 그것도 스스로 찾아내봐. 암기하는 방법은 안 가르칩니다. 알았지? 그 1번 봐봐. 자, 우선 풀기 전에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얘기할 수 있네. 바로 쓸까요? 자, 갑니다. 세근의 합은 여기서 a는 1이고 b는 0이에요. 맞아요. c는 마이너스 3이고 d는 5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는 뭐지요? 0이죠. 그렇지. 빵 먹고 싶다. 두 근 길의 곱의 합 a분의 c예요. a분의 c는 B가 마이너스 3이에요. b가 마이너스 3이네요. 오, 틀릴 뻔했다. c가 틀렸네요. b는 마이너스 3이네요. 다시 sorry. a가 1이고요. c는 0이고 미안. d가 5네요.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는 sorry.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계산하면 3. 낯설죠, 그죠? 처음 하면 누구나 낯섭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하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게 수학이다. 어차피 너네 몸 푸는 문제가 나온다. a분의 c는 계산하면 이게 빵이죠. 마이너스 a분의 d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5. 빠르진 않죠? 네. 그럼 이거 가지고 1, 2, 3번 구하는 건 식은 중먹기입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1번, 2번, 3번 하면 순도. 네. 이 녀석을 이용하기 위해서 세근의 합의 이 제곱에다가 빼기 2배 두 근 길이의 곱의 합을 빼주면 어떨까요? 네. 따라오죠? 네. 그 계산이 어렵지 않지. 이 녀석은 9
마이너스 2곱 빵. 답은 9. 2번은 이대로 풀기 좀 힘들어요. 우리 근데 이거 알잖아. 세제곱차 인수분해 공식 중에 아주 조금 어렵다는 애, 조금 어렵다 이걸. 아니 어려. 유도도 해보시고 그런 후에 숙지를 좀 하세요. 암기랑 숙지는 좀 다릅니다. 유도 후에 숙지하면 평생 내게 된다. 맞죠? 유도필 하나 눈에 익혀. 유도필 하면 다음에 얘기해라. 자 그러면 이거 알잖아. 두 번 세 번 안 쓴다. 3 곱하기 보세요. 이거 알잖아. 우리 1번에서 했네. 그래서 시험에는 이것만 나와요. 이거 구하려면 1번도 스스로 구해야 되거든. 1번을 구하지 않고 2번을 구할 수 있을까? 없어요. 이 전체는 얼마예요? 9라고 했거든. 9 빼기 9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있네. 여기 0이니까 빵. 답은 27.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거 그냥 전개해서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에는 못 풀어요. 그래서 머리를 쓰자. 잘 보세요. 우리 세근의 합은 알잖아. 네. 네? 합은 3이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3 3 마이너스 감마. 베타 플러스 감마는 3 마이너스 알파. 감마 플러스 알파는 3 마이너스 그렇지. 3 마이너스 베타가 되지. 잘 봐라. 잘 봐. 이거 하기 전에 before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많이 보던 건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거 전개식 이전막 때 했었지 쌤이랑. 바로 써도 괜찮지? x 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잘 봐. 이 원리에 그대로 집어넣을 거다. 그래서 배운 걸 다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수학을 어설프게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뭘 해야 수학 성적 올라가요? 모든 걸 다 익혀야 돼. everything. 뭐가 덜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하고 이런 거 없다. 다 익히세요. 그럼 잘 봐. 이 준식이 한번 써볼게요. 이 준식이 간다. 이 준식 다시 써볼게요. 3번은. 지금 X자리에 뭘 대입한 상태예요? 3. 그렇지. X자리에 지금 3을 대입한 상태 아니에요? 전개한다. 전개해요. 3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감마에다가 3제곱 곱해주고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곱 3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남은 산수죠. 이거 뭐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이 녀석이 3이잖아. 네. 그죠? 빼기 3 세제곱이니까 없어. 빵. 이 녀석이 얼마예요? 얼마였죠? 여기 있네요. 0이니까 이것도 빵. 이 녀석은 마이너스 5니까 부호 플러스 5. 답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5가 되는 거예요.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169쪽 필수예제 10번입니다. 지금 해설지 풀이는 너무 어렵게 풀어놨어. 자, 유도합니다. 우선 조건식은 조금 이따 해석할 건데 내 제자들은 이 초록색 얘를 보자마자 함수로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 풀을 적어라. 잘 보세요. 유도 과정은 똑같다. 최고차 계수가 지금 1이니까 이런 형태를 갖습니다. 그럼 x수가 어디서 만나?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에이, 좀 적기 싫어. 얘를 별로. 두 번째 거 하트, 세 번째 걸 세모로 잡을게. 뭘 인수로 가지 너? x 마이너스 별, x 마이너스 하트, x 마이너스 세모를 인수로 가지지. 함수 바로 만들어낸다. 원리 똑같잖아. 이제 속도만 조금 조절할 뿐. 세 개를 곱하면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최고차의 계수는 뭐지? 1을 붙여줬거든. 함수로 쓴다면 y 붙여주면 되는 거고. 함수랑 방정식은 이제 같은 거다. 이거 전개해 봐봐. 전개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x 누가? 자, 전개 필요하면 얘기해. 그 다음 별, 하트, 세모 곱하기 x. 그 다음 별, 하트. 선생님 저거 왜 제곱인지 모르겠어요. 세제곱이네요. 쏘리. 딴 생각해서. 자, 곱 x. 마이너스 별, 하트, 세모가 되죠. 그럼 천천히 좀 분리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를 기역, 녀석을 니은, 이걸 뒤끝이라 해볼게. 기역만 볼 거예요. 세근의 별, 하트, 세모는 3개 더한 거 아니에요.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감마 더하기 3이 되겠네. 근데 이건 봐봐. 세근의 합은 뭐예요? 3. 마이너스 a분의 b. 3인가 알겠나? 네.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면 6. 이 과정이 책에는 없어요. 답집풀이랑 셈풀이 비교해보세요. 자, 두 번째 니은 한번 보자. 이거 전개한다. 별 곱하기 하트 바로 전개. 이게 이제
산수예요. 이것도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보는 거랑 실제 하는 거는 다릅니다. 3분 안에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연습 안 하면 이 문제 푸는데 30분을 줘도 못 풀어요. 내가 많이 경험했거든. 못 푼다고 울지 말고 지금 연습해. 지금. 전개합니다. 아니 이거 알파에다 이거 두 개 곱해보세요. 전개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그 다음 세모 하트 곱한다. 하트에다가 세모 곱해. 두 번 안 써도 되겠지? 베타 감마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플러스 1. 세모에다가 별 곱해. 감마 플러스 1에다가 알파 플러스 1 곱해. 감마 알파 더하기 감마 더하기 알파 플러스 1. 동류한끼리 알파, 베타 각각 몇 개씩 있냐면 두 개씩 있거든. 이를 묶어내.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감마 더하기 알파, 베타 몇 개 있어? 하나 있고 베타, 감마 또 한 개씩 있네. 이렇게 이쁘게 적어. 그런 후에 상수 1, 1, 1, 3이 되고 세근의 합은 3.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이 노는 거 알겠나요? 오케이. 2 곱 3 더하기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c a분의 c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 산수 하나입니다. 네. 따라오죠? 다음 B끝이 한번 보세요. 별, 하트, 세모 다 곱한 거잖아. 네. 그럼 별이 뭐였냐면 이건 내가 뒤집어 쓸까? 별 자리에 1 플러스 감마, 하트 자리에 1 플러스 베타, 세모 자리에 1 플러스 감마. 많이 보던 거네. 네. 1 세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의 합 곱하기 1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곱 1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 나머지는 산수죠. 네. 대입해서 하면 이 파란색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169쪽 여러가지 방정식 필수 10번을 두 번째 풀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3차 함수는 그리라면 그릴 수 있잖아. 맞잖아. 대충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려진다면 조건식부터 이번에 해석해 드릴게요.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는데 두 번째 큰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떤 특징이 있어요? 1만큼 오른쪽으로 한 칸씩 다 옮긴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미술 잘하거든. 완벽하다. 이 점을 알파 플러스 1, 이 점을 베타 플러스 1. 이것도 표현해 놓으세요. 수능에 나옵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너무 믿지 마세요. 선생님 기억력 경편 없거든요. 이 녀석이 감마 플러스 1이다. 자 보세요. 분명히 x축과 평행이 1만큼 평행 놓아죠. 그럼 x를 뭘 대입하면 돼? 그렇지. 새로운 2차 방식은 이만큼을 쌤들은 유도했지만 맞아요. x 1만큼 변형했으니 x 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x 마이너스 1. 자, 원래 전개를 해야 되는데 전개해드리죠. 마음 먹었으면. 자, 갑니다. 전개한다. x 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 연습해오세요. 마이너스 1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회비해주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인데 뒤에 있으니까 플러스 2는 0 정리. x제곱 동류한끼리 정리해. 자, 답이랑 비교해보세요. 동류한끼리 계산하면 9, 7x 상수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이퀄 0.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169쪽 여러가지 방정식 필수 예제 11번 문제. 상당히 좋은 경험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나죠? 실계수 2차 방정식이 있어. px제곱 더하기 qx 플러스 r이라는 실계수 방정식이 있을 때 어떤 한 근이 m 플러스 n 루트 별의 형태를 가진다. 이 근이라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뭐다? 그렇지, 틀린 거야. 잘 틀렸어요. 실수계수 방정식일 때는 나머지 한 근이 이거라고 장담 못해요. 그렇지. 유리수계수 방정식일 때는 이런 거는 항상 같습니다. 낚이지 마. 네. 많이 낚인다. 네. 유리계수 방정식일 때는 이런 모양을 갖고 만약에 별 플러스 하트 아이꼴을 갖는다면 실수계수 방정식이라면 나머지 한 거는 반드시 혈내근을 갖는다는 게 익스피리언스 포메이션 경험식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경험식이다. 어렵지? 공부 안 하면 어려울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3차 방식의 개수, 실계수가 허수계수예요. 뭐예요 이거? 키워드는 여기 있네. 여기 밑줄을 쫙 그으셔야 돼요.
실수계수 전문용어로 실수계수 3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쓴단다. 한 근이 1 플러스 i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1 마이너스 i를 갖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실근 t를 갖습니다. 3차함수 모양을 대충 개형만 표현할게요. 선생님 대충 그릴 겁니다. 요것도 책에다 그려 놓으세요. 3차함수는 서로 다른 세 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질 수 있고요. 한 실근과 중근 형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수 있는데 실기수 2차 방정식에는 반드시 켤레근의 형태를 갖는다는 게 경험식입니다. 알았죠? 네. 그럼 첫 번째 세 근의 합은 자 근과 계수역을 그래서 뭘 거거든? 이 문제에서는 t입니다. 세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서 a는 1이 되고 b가 a가 됩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a. 정리할까? i 없어지면 2 플러스 t는 마이너스 a. 자, 좀 낯설죠? 두 번째,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두 개씩의 곱의 합인 겁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a분의 c인 거다. a는 1, c가 마이너스 4니까 오호 마이너스 4. 요거 전개할 건데 it 플러스 t 없어지네. 그러면 t니까 2t 더하기 요거 외워랬지 그지? 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켤레근의 곱은 항상 실근 1 마이너스 i 제곱 2가 나오죠. 빠르지 않죠? 이 녀석이 얼마다? 마이너스 4. 그럼 t가 구해주네. 필요를 넘기면 마이너스 3이 되나? 완전 마이너스 6이니까 맞죠? t자리에 마이너스 6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1 되니까 a는 1이 되겠네. 마지막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a는 1, d가 b. 계산하면 마이너스 b.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2, 2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b. b는 6. 두 개 합은 7.